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수생TV 경물취지 15번째 방송의 주제는 암과 기생충입니다. 지난 방송 암과 구충제에 이어 오늘은 기생충과 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기생충 전문가도 암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상식인입니다. 그냥 평범한 상식인이 전문 분야인 기생충과 암에 관한 말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다는 것은 어쩌면 외람될 수도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상식인에 불과한 사람도 마치 바둑판의 훈수꾼처럼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나름의 느낀 바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는 질병의 원인으로 잘못 사용한 몸의 조화와 균형의 파괴와 외감병, 즉 외부로부터의 감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외감, 즉 외부 감염으로서의 기생충과 암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상식적 판단으로 암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로 기생충과 진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외부로부터의 미생물 감염과 두 번째로 유독성 폐기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및 건강하지 못한 조리 방법 등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 그리고 식품류, 세 번째로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방사능 피폭 등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암 발생 가능성은 기생충 감염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이미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라는 학설이나 주장은 100여 년 전부터 주장되었고 많은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요하네스 피비게르는 생쥐를 통한 연구에서 기생충과 암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1926년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고, 윌리엄 러셀은 암 종양에서 미생물을 발견하여 암과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알버트 아브람은 암의 원인으로 기생충, 박테리아, 미생물 등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버지니아 리빙스턴은 암 환자의 체내에서 다량의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암과 미생물, 기생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로얄 라이트, 홀다 클락 등의 많은 학자들이 암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기생충, 흡충, 진균, 박테리아 등 여러 가지 미생물이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오늘날 그들의 주장은 소위 주류에 들지 못하고 변방의 학설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암이 그 원인으로 기생충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연구와 치료 방법의 개발, 임상 등의 방법이 주류나 대세를 이루어 극복하고자 하였다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판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암의 발생 원인이 기생충이라는 전제하에 100여 년 동안 인류가 그 방향으로 노력하였다면
능히 극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치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어 인류가 폐렴과 같은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여 천형, 즉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라는 천년두를 극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구충제 메달로 천혜의 기생충을 대부분 박멸하듯이 개발된 저렴한 암 치료제 메달로 암이라는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된 질병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유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펜벤다졸, 알벤다졸 등의 구충제로 암 극복에 도전하여 스스로 마루타가 되어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암 한우들의 노력이 수만 명의 그들이 희망이라는 끈을 붙잡고 스스로 임상하고 애써서 벤지미다졸 계통의 구충제 성분이 대부분 암의 치료제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몸으로 입증하여 암이라는 질병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소위 암 전문가, 암 전문 의료기관, 거들먹거리는 보건의료관계 공직자들이 아닌 말기암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으며 때로는 주류 의료 종사자나 전문가라는 자들의 조소와 비아냥 속에서 암 한우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제2종편 채널에서 비싼 항암제 광고 방송인지 아니면 항암 치료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방송인지 모를 이상한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과 관련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암 전문 의료진, 암 전문 의료기관, 암 전문 제약회사, 암관계 공적기관 등등의 거대한 암 산업 종사자들은 모두 갑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명분을 내세워 을의 입장인 암 환자들과 가족들을 그들의 방법대로 다루며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까? 고작 생존 연한 몇 년, 생존율 몇 프로,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노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비싼 암 치료제 사용에도 별로 효과 없이 환자가 사망을 한다 하여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린 암 환자나 가족들은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치료가 실패하면 그냥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10여 년 전 말기 폐암인지를 선고받고 이 나라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인 곳에 입원하여 치료 중 얼마 못 가서 타계하셨고, B라는 작가 또한 2012년인가에 간암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작가로서의 일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집필과 강연 등을 하시며 생존해 계신 것을 압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어쩌면 발병하면 죽음이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항력 등의 바로메타와 같은 그런 질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자료에선가 80세 이상 사망한 사람은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도 100이면 100 모두 암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몸속에는 하루에 약 1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서 죽는다는 사실을 볼 때 암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소에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양생하여 암과 더불어 공생하며 하늘이 준 생명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암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도 암 투병을 하며 암 극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나의 직인 법과 모든 암 한우분들이 꼭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